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우한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리버사이드 공군기지에 격리된 미국인들 중 미성년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격리자 중 첫 사례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에서 1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리버사이드의 격리 수용소에서 청소년 한 명이 감염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리버사이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우한에서 미국으로 피신해온 195명 중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 어젯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확진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이 청소년은 현재 부모와 함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사이드 공군기지에는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온 195명이 격리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의심 환자들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채취한 샘플은 연방질병통제센터 CDC에 제출했으며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최근 14일 안에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108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격리에 들어갔으며 이들이 미국에 입국할 당시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전했습니다. I feel like they're doing a pretty good job just because it's kind of upsetting if you're a student here. I mean,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이 밖에 USC는 이달 10일 시작할 예정이던 중국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트리니티 대학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 6명을 귀국시켰습니다. 비영리기관 국제교육원 IE에 따르면 약 37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업 중입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월 3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우편 투표 방법, 이유수 기자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어제부터 각 가정에 우편 투표용지와 안내서가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시 한국어를 선택한 경우 한국어 투표용지를 받게 되지만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투표용지가 배송됩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거주민은 우편 투표 참여 시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2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3월 3일 투표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월 3일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진행한 표는 당일 개표되지 않고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정식 기표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유권자로 등록한 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존에는 3월 3일 투표 당일날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표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우체국 소인 기준이 아닌 도착일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지역마다 자리한 보팅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우편 배송 지연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예비선거에서 50%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예비선거에서 50%, 즉 과반수를 득표할 경우 시의원이나 카운티 교육위원은 곧바로 당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과 주 상하원은 무조건 예비선거에서 1위 또는 2위에 들어야 오는 11월 본선 참여 기회를 얻게 됩니다. LA 카운티 유권자는 우편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기회가 돌아갑니다. 한편 이번 우편 투표에서 대선 후보를 선택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에 표기한 당 후보들만 선택 가능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3월 예비선거에서 한인타운 10지구 LA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 후보가 15만 달러에 달하는 시 선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놓고 정치적인 모략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김경일 기자, 그레이스 유 후보가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죠. 사실 저희가 이제 뉴스가 밀리다 보니까 어제 보도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자, 이제 그레이스 유 후보가
시 선거 후원 지원금, 다시 말해서 매칭 펀드 15만 달러를 못 받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유 후보의 매칭 펀드 결격 사유는 이 매칭 펀드 이 자격 조건에 미달됐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10지구에 거주하는 100명 이상이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야 이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자격 조건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레이스 유 후보가 전체 후보들 중에서 후원금 모금 액수 규모가 전체 2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유 후보는 100명 이상인 110명의 후원자 명단을 LA시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거죠? 한인들의 경우 후원금을 낼 때 주로 이제 그 수표를 써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 뭐 이름과 주소라든지 아니면 뭐 서명, 뭐 후원금 등을 직접 써야 합니다. 네. 그런데 LA시 그 윤리위원회로부터 이 작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70%가 리젝트, 그러니까 거부된 것입니다. 네. 전체 후원자들의 후원금 기부 양식의 70%가 작성이 잘못됐다. 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 후원금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후원금에 대한 이 표시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 LA시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게 V자로 체크해야지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네. 많은 한인들이 여기다가 지금 사선으로 긋거나 아니면 X로 긋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쳤다고 해서 70% 정도가 거부됐다라고 그레이스 유 후보 캠프에서는 밝혔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있으면 뭐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고 X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뭐 체크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체크만 인정을 한다. 네. 뭐 정확한 후원 금액만 정확히 표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뭐 거부 결정인데, 자 그러면 유 후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유 후보는 이 같은 거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 쓸 시간에 선거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칭 펀드, 그러니까 이 선거 지원 후원금, 그러니까 후원금에 따른 선거 지원금 매칭 펀드 사실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15만 달러 되고 또 후원금 대비해서 그 비율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LA시 선거는 현재 매칭 펀드가 1대 6입니다. 그러니까 10달러를 후원하면은 6배인 60달러가 매칭 펀드로 계산이 돼서 큰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금까지 하면 70%가 되는 것인데 이 매칭 펀드는 최대 114달러를 넘지 못합니다. 한도는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100달러를 후원하면은 600달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0달러에 114달러 플러스해서 214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매칭 펀드는 15만 1000달러를 넘지 못합니다. 전체 지원금 규모가 15만 1,000달러를 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 후보가 지금 15만 1000달러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이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매칭 펀드를 못 받게 되는 건 분명히 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 후보가 또 지난 5년 전에 LA시 10지구에 출마를 했다고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난 5년 동안 그 10지구 문제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흑인과 라티노 그리고 한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어서 과거 5년 전과는 또 영향력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 후보 MRT 마크 리들리 후보인데요. 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고 이번에 이제 허브 웨슨 시장과 자리를 맞바꾸는 상대 후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 후보가 또 이 마크 리들리 후보에게는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 후보는 그 상대 후보가 그 의도적으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체크마크다, 슬래시다, X다 이런 거 갖고 우리한테 말이 안 되면서 안 받아주겠다. 그걸 누가 어떻게 싸워요? 이 체크마크 갖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주 센 후보니까 저를 당선 못 시키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로 저는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기득권을 이용을 해서 이제 후보의 선거 활동을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선거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매칭 펀드가 빨리 지원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유 후보가 현재 지금 6만 달러 정도의 후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스터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는 이 선거활동금이 상당히 지금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유 후보는 LA시 윤리위원회가 거부한 이 100명 미달을 채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채운다, 다시 채우겠다. 네. CCBB를 가리기보다는 빨리 다시 채워서
가서 매칭 펀드를 받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 가장 좋은 해답으로 나온 것이 그 온라인 후원인데요. 네. 이 작성 방법에 이 직접 쓰는 것과는 이 문제가 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니까 뭐 체크로 표시하든 X로 표시하든 뭐 체크가 제대로 되겠죠. 네, 그리고 카운터가 빨리 되기 때문에 네. 그 유 후보 선거 캠프는 그 온라인 후원은 그 $5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지구에 거주하는 이 많은 한인들에게 온라인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한인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5를 후원하게 되면은 매칭 펀드 기금이 아까 6배라고 얘기했죠? 네, 5, 6에 30 하니까 $30에 $30가 되겠네요. 네, 만약에 한 $114 정도면 한 $19에서 한 $20 정도를 후원하면은 6배 풀로 이제 최대 한도로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일로 인해서 뭐 선거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개표 지연 사태로 꼬여버린 민주당의 첫 공식 경선 아이오와 당원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샌더스 바이든 양강 대결로 점쳐졌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저조한 득표율로 추락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표 지연 사태가 벌어진 아이오와 코커스. 현재까지 62%가 개표된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깜짝 선두에 올랐습니다. 득표율 26.9%, 2위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25.1%를 득표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지만 지지율이 낮은 탈락 후보들의 표를 흡수하는 2차 투표에서 부티지지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사이 득표율 차는 1% 남짓한 상황으로 추가 개표 결과에 따라 1, 2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체 41명인 대의원 확보수도 각각 10명씩 동수입니다. 3위는 18.3%를 기록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샌더스 후보와 양강 구도가 예상됐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예상 밖의 저조한 득표율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경선에서 아이오와 결과가 전체 판도를 크게 흔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트 부티지지 후보는 인디애나주 작은 도시 사우스밴드의 시장을 지냈습니다. 해군 정보 장교로 아프간 참전 경험이 있는데 동성애자입니다.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38살의 젊은 정치인의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주일 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강풍으로 남가주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어제 강풍으로 모두 15,500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할리우드와 이글락, 엘세리노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준비로 할리우드 일대 주요 도로들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블러버드 선상 오렌지 드라이브와 하일랜드 애비뉴는 통행이 이미 차단됐고 인근 도로들도 시상식을 앞두고 순차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차단된 도로들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개통됩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지난해 광고로 151억 5천만 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처음으로 공개한 것으로 1년 전보다 36%, 2017년보다 86%가 늘어났습니다.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의 7개 차종이 역사 깊은 미국의 2019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한 굿 디자인 어워드는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 예술 디자인 도시 연구센터가 협력해 선정하는 상으로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소울, 제네시스 G90 등이 상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험 등급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어제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14명 확인됐으며 확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